자, 우리 매번 보는 표야. 위에서부터 지워가자고. 얘는 원래 안 하는 거였고, 저번 주에 이 건을 얘기했어. 그치? 요 부분은 아직 미지의 기계로 남아있고, 얘는 우리 처음에 시작했던 거고, 요거는 말 안 하기로 했고, 그리고 요거 했고, 얘는 지금 거고. 그지? 이제 하면 요렇게 남아있어. 알다시피 NMR은 말을 하는 해도 있고 안 하는 해도 있고 이제 막 그랬는데 올해는 간단하게라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 아무튼 자 이제 이쪽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자고. X선을 사용하는 분석 기기야. 일단 오늘은 X 순서 원래 내 교재에는 밑에 게 먼저 들어가 있는데 XPS를 먼저 얘기할 생각이야. 요게 딱 일주일치 강의에 해당하는 내용이 XPS가 딱 되기 때문에 그만큼 할 얘기가 많다는 거야. 그래서 XPS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자고. 일단 이 표를 보는 동안에 먼저 내가 얘기를 하자고 하면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겠지만 여기 X선 위 감마선을 사용하는 분석 기기는 워낙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높은 빛, 파장이 짧기 때문이지.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렌지, 산소 같은 기체에 의해서도 산란이 일어날 수 있어. 그지? 그러니까 제대로 빛을 투과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공기를 다 제거한, 그지? 가스를 다 제거하는 거지. 그래서 고진공하에서 측정을 해야 된다. 그지? 그 얘기는 뒤집으면 고진공으로 걸면 당연히 솔벤트, 그러니까 리퀴드 물질들은 다 날아갈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액상이거나 보일링 포인트가 있는 물질들은 기본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해. 그러다 보면 고분자라든지 결국 금속이라든지 그지? 이런 물질들을 측정하게 돼 있어. 자, 그래서 먼저 XPS에 대한 얘기를 하면 XPS는 엑스레이 포토 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하는 풀네임이 갖고 있어. 근데 여기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읽으면 고체 표면의 구성 원소를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화학 결합 상태를 분석하는 기기야. 그래서 요즘은 별로 사용되지 않는데 예전에는 에스카라는 이름으로 XPS를 만들던 회사들도 있어. 주로 일본 계열 회사긴 한데 아무튼 에스카는 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 for chemical analysis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화학 분석, 즉 화학 구조를 분석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분석기기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 그래서 요즘은 이 단어를 거의 못 보겠어. 근데 예전에는 꽤 많이 XPS만큼 많이 사용했던 단어야. 아무튼 이 단어가 요즘 사용되건 안 사용되던 간에 기본적으로 이 XPS라고 하는 기계가 요 에스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화학 결합 상태까지 볼 수 있는 꽤 파워풀한 기계야. 내가 여기서 정확히 표현을 쓰면은 고체 표면의 구성 원소를 볼 수 있는 건 확실해. 그지? 그 다음에 운이 좋으면 또는 열심히 노력하면 열심히 해석하면 등등이야. 경우에 따라서는 화학 결합 상태까지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됐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그러니까 구성 원소는 무조건 알 수 있어. 근데 그 원소들의 결합 상태는 모를 수도 있어. 대부분의 경우는 알 수 있지만 반드시는 아니란 얘기야. 그럼 모든 구성 원소를 다 알 수 있어? 아니야.
이건 앞장 잠깐만 다시 봐. 이 표는 이미 눈에 익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상호작용 부위가 내각전자야. 그지? 내각전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일조 수소 헬륨만 있는 놈은 각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각전자의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놈은 안 돼. 그지? 그 외의 모든 원소는 기본적으로 가능해. 기본적으로 가능해. 그지? 자, 원리는 고체 표면에 아예 고체라고 돼 있어. X선을 조사하면 X선에 의해 excited 된 원자에서부터 광전자가 방출된다. 그지?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측정하면 결합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산소가 532라고 돼 있지. 산소 원자를 생각하자고. 그러면 산소 원자는 여기 원자 핵이 있어. 원자 핵은 더 이상 안 그릴 거야. 전자를 보면 내각전자가 K각에 전자가 2개 있고, 그지? 기본적으로 산소는 몇 번이야? 산소는 8번이야. 8번이니까 전자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8개가 있고 K각, L각 두 번째 각에 6개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 됐어? 자, 여기에 어떻다고? X선을 조이면 원자에서 광전자가 방출된다고 돼 있어. 그지? 여기서부터 X선을 막 조여주는 간, 일부러 내가 여기 빈 공간을 그냥 조금 만들어놨어. 그지? 어떻게? 빛을 조여줘. 어떤 빛을? 하뮤라고 하는. 그지? 어떤 에너지를 가진 빛을 조여줘. 뭐, 당연히 X선 영역에 빛을 조여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전자가 밖으로 튕겨나가. 응? 빵 때리니까 빵 때리니까 통이라는 표현은 좀 무섭지만 아무튼 강한 에너지를 조여주면 내각전자가 밖으로 튕겨나가는, 아이고, 이상하게 선을 그렸는데, 튕겨나가. 됐어? 그러면 이게 광전자라고 하는 놈이 돼. 됐어? 광전자는 튕겨나가면 당연히 얘는 어떤 운동을 하고 있을 거야. 그치? 이 운동 에너지를 EK라고 하자고. 키네틱이야.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EK라고 하자고. 됐어? 그러면 하뮤하고 EK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떤 식이 성립될까? 하면 외부에서 강한 에너지를 줬잖아? 그지? 그럼 이 에너지가 뭘 끄는 거니? 이 에너지는 요 사이의 결합을 끄는 거야. 그지? 그리고 튕겨나갔어, 광전자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어진 에너지는 요 결합을 끊는데 소비되고 남은 에너지가 이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로 남아있을 거라고. 즉, 하뮤는 어떻게 돼? 이 B라고 지금 돼 있니? 결합 에너지야. 전자의 결합 에너지.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얘는 내각전자의 결합 에너지야. 그치? 내각전자의 결합 에너지를 깨고 그리고 운동 에너지 형태가 된 거야. 그렇잖아. 이만한 에너지가 때려주면 요 결합을 끊는데 사용되고 남은 에너지가 얘의 운동 에너지로 남는다는 얘기야. 그지? 기계적으로는 내가 쪼여준 빛이니까 하뮤는 기계적으로 하는 거야. 그지? EK는 내가 측정을 하는 거야. 튕겨나온 내각전자로. 그지? 그거 빼주면 뭐가 나와? 요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샘플을 때렸더니 그러니까 표현이 이상한데 아무튼 XPS를 측정을 했더니 결합 에너지가 아까 얼마인? 532 일렉트론 볼트야. 결합 에너지가 532 일렉트론 볼트. 즉 얘하고 얘의 차이가 532 일렉트론 볼트인 어떤 광전자가 나타났다. 아니, 그지?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 이 샘플에는 산소가 있구나. 옥시전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야. 됐어? 이걸로 뭘 알 수 있어? 구성 원소를 알 수 있어. 근데 요 결합 에너지는 결합 양식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 됐어? 그러니까 532 플러스 532.3 530 어떤 결합은 532.5 어떤 결합은 531.5 이런 식으로 약간 이 안에서 차이가 생긴다고. 됐어? 그거를 해석을 잘 하면 됐어? 잘 하면 그러면 결합 양식까지 알 수 있어. 그렇지만 아무튼 532 근처에는 딴 원소는 안 나와. 그러니까 532 근처에 나오면 억시전이라는 건 알 수 있다라는 얘기야. 요게 XPS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본이야. 그러니까 강의 시간에도 일단 이렇게 지금 뭐 학부에서 이 강의하는데 더구나 XPS 갖고 한 학기 하는 것도 아니고 XPS는 구성 원소는 확실히 알 수 있어. 단 그 결합 양식은 경우에 따라서 알 수 있다고 할 수밖에 없어. 그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얘기할 수 없어. 자, 그렇게 하도록 하자고.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 플로라이드의 경우는 이만큼. 그러니까 엄청 차이가 나 원소에 따라서. 그러니까 구성 원소는 명확히 알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각각의 원소는 고유의 결합 에너지를 가짐으로 구성 원소의 캐릭터라이제이션이 가능하다. 그지? 이건 했던 좀 한 얘기야. 그 다음에 화학 결합 상태도 분석이 가능하다. 납을 갖고 얘기하자면 납 그 자체는 이만큼 538.1 일렉트론 볼트인데 결합 양식에 따라서 꽤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네. 아무튼 이렇게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고. 근데 알다시피 어떤 한 원자의 결합 양식이 진짜 많이 존재할 수 있다고. 그치?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다 해석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 근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기존의 물질이라면 예전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참고로 해서 찾아갈 수는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정도로 하자고. 자, 정량 분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우 어려움이라고 돼 있어. 즉, 각 원소의 상대 강도가 달라. 요 얘기는 조금 이따 이그샘플을 하나, 요건 이그샘플 위주로 얘기를 할 거야. 이그샘플을 한 번만 보면서 얘기하자고. 그 다음에 시료의 형상에 의해서도 방출되는 광전자의 양이 달라. 그러니까 시료가 보통은 필름 형태로 측정을 하겠지만 덩어리일 때도 있고 뾰족뾰족한 형태일 수도 있고, 그지? 요 형상에 따라서도 튕겨나오는 광전자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해주기는 힘들다. 그지? 단 경우에 따라서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케이스 바이에서 어떤 특별한 케이스는 정량적 분석도 가능해.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 XPS의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고체 표면과 내부의 성상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애칭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고분자 필름을 만들었다고 하자고. 그지? 그럼 이 고분자 필름이 표면하고 내부하고 동일하냐고. 구성이. 충분히 다를 수가 있어. 그지? 표면에서 수십 나노미터는 아무래도 더 공기하고 친화력이 높은 놈들이 표면으로 나가고, 공기하고 친화력이 낮은 놈들은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 안쪽으로 숨게 돼 있다고. 그래서 표면하고 내부가 다를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그게 큰 차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런 필름이 있는데 얘를 녹여가지고 뭘 측정한다 그러면 표면하고 내부의 평균값을 우리가 측정하는 거야. 이걸 녹여가지고 측정하면. 그지? 또는 얘를 필름을 투과형으로 측정한다. 그러면 당연히 표면하고 내부의 평균이 나올 거야. 그지? 다 합친 값이 나올 거야. 근데 이런 필름이 있는데 위에서부터 조금씩 수십 나노미터씩 파들어가면서 측정할 수 있다 그러면 표면하고 내부의 형상을 확실하게 비교할 수가 있어. 형상의 개념은 지금 XP에서 측정되는 형상을 얘기하는 거야. 요거는 내가 좋은 이그샘플이 있기 때문에 예를 보면서 얘기하는 게 훨씬 설명하기가 쉬울 것 같아. 일단 요 성상을 비교하는 거를 애칭을 하는데 depth profile R이야. 요건 프로파일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 기계적으로. 그 다음에 주의사항은 고진공하에서 측정하니까 이런 휘발성 물질 이런 것들은 제거해서 그 다음에 뭐 위아래 구분 이건 이제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측정이 예상되는 구성원소 명기 뭐 이것도 당연한 얘기야. 중요한 거는 자 지금 실제 측정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해보자고. 이제 실제 이그샘플을 갖고 얘기를 하자고. 일단 우리 좀 복잡한 고분자야. 근데 아무래도 내가 이제 데이터들을 내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내가 여태 동안 했던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가 설명하기도 편하니까 내가 여태 동안 했던 것 중에 좀 설명하기 좋은 거 학부 강의용으로 가져오다 보면 아무래도 약간 한쪽 분야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일단 여기 피다 PSS라고 하는 뭐 꽤 유명한 전도성 고분자야. 아무튼 요거에 대한 연구를 내가 지난 10년 정도 해왔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그샘플에는 요런 것들이 요것에 관련된 게 많어. 그런데 일단 그냥 간단하게만 보자고. 이 구조를 외우거나 이런 필요는 전혀 없어. 자, 일단 이 물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만 얘기를 하자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먼저 두 종류의 고분자가 이렇게 컴플렉스 형태로 묶여 있어. 그치? 두 종류의 고분자가 아이오닉 컴플렉스로 묶여져 있어. 지금 그림상 위에 있는 고분자를 우리가 폴리사이오펜의 치환체제 P-이라고 우리가 불러. 됐어? 기본적으로 얘가 전도성, 이제 그냥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 얘가 전도성이 있는 놈이야. 됐어? 얘는 구성 원소가 뭐겠어? 이제 H는 뭐 H도 쓰자. 그지? C가 있고 H가 있고 O가 있고 S가 있어. 그지? 요것만 얘기해. 그 이상은 더 얘기할 생각이 없어. 밑에 있는 고분자가 얘는 스타이렌 설포네이트라고 해서 여기 설포네이트 기가 있고 기본적으로 폴리스타이렌이야. 설포네이트 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PSS라고 그래. 그지? 요 PSS에 설포닉 애시드하고 이제 설포하고 그런데 아무튼 뭐 그건 중요치 않고 얘는 수용성이야. 됐어? 일단 요것만 알고 넘어가자고. 그 다음에 PSS는 구성 성분이 뭐야? 구성 원소가 마찬가지야. C가 있고 H가 있고 O가 있고 S가 있어. 그치? 두 개의 구성 성분이라는 표현은 구성 원소는 동일해. 그치? 자, 요 물질이야. 요 피다 PSS라고 하는 요 고분자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하자고. 얘 이그샘플로 해서
XPS하고 관련되는 얘기가 좀 길게 있을 거야. 자, 먼저 우리가 XPS를 측정을 하면, 우리 학교에도 좋은 기계가 있지만 측정을 하면 먼저 이런 데이터가 얻어져. 이런 데이터는 서베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넓은 영역을 쭉 한번 스캔하면서 쭉 한번 측정하면서 어떤 원소들이 있는지 보는 거야. 됐어? 보면은 O가 있고, 여기서 1S라고 한 건 뭐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각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1S는 K각에 있는 전자를 얘기하는 거야. O가 있고, 그지? C가 있고, 컴퓨터가 있어. 그러니까 요 영역에서 뭐 조금 흔들린다고 그러면 결합 양식에 따라서 조금 흔들릴 텐데 상관이 없다고. 왜? 딴 원소들하고는 한참 떨어져 있어. 그지? 그 다음에 설퍼가 있어. 그지? 아까도 보면 알겠지만 이 고분자는 CHOS가 기본 골격이야. 이 중에 H는 안 나올 거야. 왜? H는 내각전자가 없어. 그러니까 H는 안 나오니까 COS가 나올 거라는 건 알고 있는 거야. 그지? 거기에 NA가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N이 조금 나와. 그지? 봐도 알겠지만 약간 실험적 오차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실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오류라고도 볼 수 있어. N은 공기 중에 N도 있고 그래서 물론 이제 고진공으로 하긴 하지만 가끔 나올 때가 있고, 요 NA는 우리가 PSS를 만들 때 소듐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걔가 나왔을 수도 있어. 근데 아무튼 얘네 둘은 그냥 무시하자고. 그래서 아까 각 원소의 상대 강도가 달라서 정량 분석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표를 보면 이거는 내가 원해서 이렇게 해달라 그런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런 데이터가 부여가 돼. 나와. 그지? 그러면 각각 그지? 일렉트론 볼트 값에 따라서 아니다. 그지? 각각 원자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에어리어 값도 측정하는데 결국은 요거야. 그지? 각각의 피크에, 그러니까 아톰의 퍼센트라는 건 요 피크의 면적 퍼센트야. 그지? 그러니까 N은 이것들의 실제 값은 요거고, 요거 다 합친 걸 100으로 놓고 그것 중에 퍼센트로 표현을 한 거야. 1.74, 1.62 뭐 이렇게 나왔어. 그지? 자, 요 어토믹 퍼센트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그럼 뭐 얘네들의 양을 나타내는 거냐? 이런 어떤 정량성은 없다라는 거야. 물론 당연히 C가 70%고 O가 25%고 그러니까 C하고 O가 많겠구나 라는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이 샘플 중에 C가 70%의 뭐 무게라든지 아니면 뭐 분자량이라든지 몰비라든지 이런 어떤 정량적 개념은 부여할 수 없다라는 얘기. 아무튼 그냥 이렇게 나왔어. 눈으로 보고 얘네가 메인이구나. 그지? 얘도 확실히 존재하는 피크로 볼 수 있어. 그런 의미의 정량성이 없다는 얘기지. 그런 의미의 정량성이 없다는 얘기지. 이 나름대로 얘가 메인이다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됐어? 자,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아까 얘기한 XPS에 의해서 어떤 것들을 측정하고 원리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무엇을 측정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 그치? 뭘 측정해? 일단 어떤 원소들이 있구나. 그지? 뭐 소듐이 실제 조금 있을지도 모르고 뭐 얘는 조금 있을지도 모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뭐 얘는, 근데 얘네들은 거의 항상 나와 솔직히. 아무튼 알 수 있다 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얘네들의
결합 양식은 어떻게 될까 하면 이렇게 넓은 범위로 측정은 할 수는 없어. 자, 그러니까 내가 오퍼레이터한테 또는 오퍼레이터가 그냥 자진해서 얘네들을 각각 요번에는 아주 에너지를 조금 바꿔가면서 각각의 원소를 디테일하게 보는 거야. 그지?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결합 양식에 따른 차이 같은 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지? 지금 시간이 조금 빠르기는 한데 여기서 요 다음에 또 얘기가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는 걸로 하자고.